지난 토요일에 방송됐던 그 MBC 전참시에서 개그맨 박성호, 이 사람이 낯가림을 많이 한다. 박성호 치료 과정이 너무 짧게 나와서 아쉬웠다. 뭐 그만하면 뭐 일반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만하면 뭐 적당한 분량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쪽에 관심 있고 또 이쪽에 뭐 아는 분들은 뭐 짧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그것을, 그렇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프로야 패널들도 많고 등등등등 그런 거 다 하면은 그 시간도 사실은 짧은 게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낯가림이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점잖은 표현 같아요. 좀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인 불안이죠. 대인 불안. 또 다르게 말하면 대인 기피, 회피증,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사회 공포, 사회 불안증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뭐 몇 가지로 불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없고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소통을 잘 못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더 나가는 거죠. 뭐냐면은 아예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피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면 그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긴장이 되고 불안한 거죠. 누구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나고 심지어 뭐 가슴이 쿵쿵쿵쿵 거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특히 이 사무적인 일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안절부절 못하지요. 그 다음에 전체 모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크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 사람들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말이 안 나오고 몸을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손을 막 비비고 막 비비틀고, 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좀 심한 경우죠. 뭐 방송이 나온 대로 제가 만나본 박성호 씨는 개그맨 치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하고 눈을 못 마주친다고, 문자 그대로 이제 시선 공포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시선을 못 마주친다는 거, 자꾸 피할 정도가 아니죠. 이제 만날 상황이 되면 아예 자리를 피해버리고 뭐 그런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개그 콘서트, 개콘과 같은 그런 공개 방송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개그를 하고 쇼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수많은 관객들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본인은 왜 그런지, 언제부터 그런지를 전혀 알지 못한 거죠. 기억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더 어릴 때는 또 안 그랬던 것 같아. 더 어릴 때는 친구도 잘 사귀고 장난도 잘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이유인지 낯을 가리고 사람들하고 잘 가까이 못하고 하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늘 있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있다 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늘 긴장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반 사람 같으면 뭐 그나마 표시를 안 내면 되는데, 또 유명 연예인이고 개그맨이고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또 악수하자고 기념사진 하나 찍자고 막 접근할 텐데 얼마나 부담되고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매니저가 이거 좀 치료하자 해서 이제 최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면을 하니까 최면은 금방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기억을 해보자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바로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교과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교과서적인 사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받았던 일들, 놀랐던 일들, 공포스러웠던 일들, 무서웠던 일들, 그런 것이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갖고 평생 동안 그것이 나를 따라다니고 평생 동안 그와 관련된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는 그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 씨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좀 상처라기보다 상처라고 볼 수 있나요? 본인이 많이 긴장하고 불안했던 경험이에요. 6학년 때 이제 교실에서 학교 교가를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교실에서 같이 이제 교가 재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장난기가 발동했나 봐요. 뭐 개그맨이니까 어릴 때부터 장난 잘 치고 남 잘 웃기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교가를 부르는데 어느 가사 하나를 제가 그 가사를 기억을 못 하겠네.
뭐를 받아, 뭐를 받아? 저는 그때 녹화할 때는, 동해 바다에 그 바다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기를 받아. 그쵸? 전기를 받아 하고 그 다음 가사로 넘어가고 이런데, 이 성호 어린이는 전기를 받아 하면서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서 한번 이게 장난을 친 거예요. 충분히 뭐 어린 시절에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장난기 있는 애들은. 지 혼자만 그러고 넘어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같이 장난기가 발동했겠죠. 그 말 들으면서 성호가 그러니까 재밌어서 따라 했겠죠. 그래서 전기를 받아 하면서 원래 그 흘러가야 되는 가사나 리듬하고 뭐 빗나갔겠죠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은 따라 했을 테고 100% 다 따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좌석이 그 거리가 있는 애들은 잘 안 들렸을 텐데 어쨌든 전기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렸겠죠.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이게 뭔 짓이야? 누구야 나와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놈이 어느 녀석이 신성한 교가를 장난삼아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교실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문제는 거기서 또 생긴 거예요. 나와 지금 그 지금 흑소리 한 놈들 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은 나가고 또 안 나간 애들 여러 있고 그랬는데 이 박성호는 안 나간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어느 놈이야 나와 이렇게 됐을 테고 그렇게 불른 애들 중에 몇 명이 또 나갔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은 성호 씨 이 생각에는 뭐 그건 확실치 않아요. 본인의 생각이니까 선생님이 아마 자기를 알았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어쩌면 이제 평소에 장난도 잘 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금방 이런 짓은 저놈 아니면 할 애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고 있는 눈치 같더라.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나가도 혼나고 너 자식 너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뭐 이렇게 돼도 혼나는데 끝까지 이제 이 친구는 아마 모른 척하고 버텼겠죠.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결코 편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가슴이 콩콩콩콩 뛰고 막 불안하잖아요. 선생님은 자기인 줄 알고 있는데, 성호가 그랬다고 뭐 알고 있는데, 또 친구들 중에 나간 친구들이 또 자기를 보면서 너 왜 안 나와? 너 왜 안 나와?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저렇게 심리적으로 아마 몰렸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몰리면서 압박감을 느꼈겠죠. 근데 끝까지 안 나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어린 시절 다 보냈고 또 뭐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저도 장난을 많이 쳤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겁이 나갖고 선생님이 무섭다 보면은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니까 막 숨고 막 모른 척하고 뭐 이런 그 시간이 얼마나 숨막히고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그날 끝까지 안 나갔고 선생님도 더 이상 그걸로 문제 삼았는지 안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성호를 직접 지칭해서 뭐 그런 건 없었답니다. 거기까지예요, 이야기는. 이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그때 이후로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선생님이 앞에서 성호를 바라보는 그 눈 제대로 마주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먼저 이렇게 나갔던 아이들이 고개 숙이고 아니면 고개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성호만을 봤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 저 자식은 왜 안 나와? 너는 왜 안 나와? 너 때문에 이래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본인은 느꼈고 그렇게 느껴서 보면은 그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자기를 째려보고 자기가 성호 너 빨리 안 나와라고 재촉질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이고 자기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의식에 딱 입력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상처가 크고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기억일 때는 우리 무의식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생각이 안 나도록, 기억이 안 나도록. 왜? 생각나고 기억나면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분적 망각증에 걸려요. 부분적 망각증 또는 건망증. 부분적으로. 그건 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의식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호색이란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곤충이나 뭐 동물의 보호색. 이것도 생존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색깔을 바꿔버리는 것인데, 물론 본능이지만 심리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일 때 우리 무의식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억을 묻어준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의식선상에서는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면을 하는 거예요. 최면을 하면 묻혀진 기억을 찾아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찾은 셈이죠. 원인을 찾으면은 그 다음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최면 치료의 원리와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끝나고 굉장히 그 환한 표정이 되고 뭐 그냥 잘 마쳤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마음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은 죄책감 있죠. 죄책감. 그다음 미안한 마음 있죠.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선생님한테 죄스럽고 친구들한테 죄스러운 이것. 그러면서 불안, 공포, 긴장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안, 긴장, 두려움, 뭐 공포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죄책감과 미안함까지 같이 해서 감정 덩어리가 굉장히 강하게 억압했던 그것이 아마 어린 성우한테 너무 그게 무게감이 컸나 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그것을 꼭 묻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찾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친구들아 미안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용서해달라 내지 어쨌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화상 편지처럼 혹시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뭐 보실지 모르겠고 보신다면 늘 전제로 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라는 식으로 또 뭐 이야기하고 울지는 않았지만 울컥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어요. 눈물 흘리기 일부 직전까지는 갈 정도로 감정이 많이 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피엔드가 잘 됐죠. 그 스토리를 알고 그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그 순간순간 그 하는 멘트, 분위기, 표정 이런 걸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최면을 하고 최면 치료 상담을 하는 재미와 보람이 그런 데 있어요. 왜냐하면은 길지 않은 시간에 평생을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평생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해결되고 치료되는,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냈다. 내가 그렇게 이끌었다.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죠. 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사람들 볼 때마다 보람이고 행복이죠. 물론 뭐 힘들 때도 있어요. 생각만큼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생각만큼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결국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뭐 자신감 뭐 물론이지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TV에서만 보던 연예인들 보는 그 재미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꼭 한 번씩 또 기념 사진도 찍고, 그 사진 제가 많이 모아놨었는데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또 추억이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어떻게 뭐 좀 이 생각이 좀 나니까. 그렇습니다.